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갔다 오느라고 힘듭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칠곡 휴게소예요. 칠곡 휴게소. 이 부산에 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나 혼자 산다에 누구 멤버 친구로 나온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만나보려고 내려갔었는데 조카가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엄청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연락을 안 했더니 그냥 허탕만 치고 왔네요. 나 혼자 산다의 이시연 있잖아요. 이시연 친구로 나왔던 부산에서 요식업 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한테 제 유튜브가 재테크 관련된 건데 맨날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 조카의 어떤 나름 그쪽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좀 젊은 창업가 젊은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에 부와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칠곡 여기 휴게소에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일단 저녁 시간이라서 지금이 7시 반이라서 식사부터 하고 방송 오늘 장은 안 열렸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절이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고 딱 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주식이라는 건 원금을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50%, 수익 날 가능성도 50%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손해 아니면은 수익.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하기 되거나 빼기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주식 해갖고 성공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 수 없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50%는 상승하고 확률이 나머지 50%는 하락하는데, 상승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한 30% 오를 때까지 사람이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원금 생각 때문에 30% 하락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게 심리예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처음에 한 몇 프로? 10% 미만의 하락을 봤을 때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덜 불안해요. 물론 좀 짜증이 나지만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10%쯤 더 손실이 나면 좀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요. 게다가 다른 종목까지 오르면은 그 세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좀 심란해지죠. 그러다가 한 30%쯤 되면은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주식을 괜히 했네 막 어쨌네 하면서 막 자기 비하도 하고 막 내가 다시는 주식을 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팔고 견뎌요. 그러다가 한 50%쯤 하락 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렇게 주식에서 얘기하는 또 올바른 손절은 아니죠.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하죠. 오를 때는 30%까지 못 들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왜 내릴 때는 30% 빠질 때까지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라는 게 아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단지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 살아남느냐 혹은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봤을 때 빨리 팔아야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길게 가면 갈수록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말을 안 듣죠. 마음대로.
그죠? 근데 그거를 마음 먹은 대로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네. 반대로 내려가는 거를 빨리 끊고 올라가는 걸 오래 놔둬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사람이 안 그래요. 왜냐면 오르는 건 한 10%만 올라도 또 10% 오른 거 까먹을까봐 불안불안해가지고 10%에서 살짝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데 10% 올랐다가 한 9%, 8% 정도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8%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점핑해갖고 12% 가고 이렇게 경우가 이제 오르는 종목이라면은 일반적인데, 안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심리가.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왜 못 파느냐? 그 이유는 아마, 일단 내가 팔면은 왠지 내릴 것 같아. 아니, 다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은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 사실 30%올 때까지도 신압으로 점점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내려가듯이,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 하는데 반대로 내일은 내리고 내일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염없이 주식이 하락만 안 해요. 반등도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이죠. 하락하는데도 마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한 번씩 줘요. 그럼 만약에 100원짜리가 이제 내가 100원에 샀는데 줄줄 90원, 80원, 70원, 60원 내려와요. 한 60원쯤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딱 와요. 그럼 한 여기 올라가지고 한 70원까지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팔까요, 안 팔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안 팔아요. 아, 이제 오르나 보다. 내 본전, 내가 30% 손해봤다가 이제 20% 회복, 10% 회복하고 20% 아직 남았으니까 20% 본전 올 때까지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죠. 대부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반등한 경우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마냥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다가 한 번씩 반등을 탁탁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심리가, 야,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손실을 좀 줄어들었을 때 팔아야지 하면 마음 먹었다가도 막상 올라가지고 손실이 줄어들면 안 팔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팔면은 오를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팔면 오를 것 같은 심리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근데 팔면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팔았을 때 거기 이제 반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까지도 포함이 된 게 손절이에요. 네. 내가 100원에서 80원 떨어졌는데 그 80원 떨어진 20%만큼의 손실을 보고 손절하는 게 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팔았을 때 90원으로 다시 올라갔으면은 그 10%까지도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손절을 해야지만 손절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만약에 내가 80원에 딱 팔았잖아요. 100원에 산 걸. 근데 내가 팔았을 때 90원에 올랐어.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손절을 안 하면은 90원 올랐을 때 자기가 80원에 판 종목을 다시 재매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그게 90원 오르고 다시 더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버는 건 딱 이론상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A라는 종목하고 B라는 종목을 100원씩 딱 샀어. 근데 하나는 110원이 됐고 하나는 90원이 됐어. 자, 그러면은 90원 된 거를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110원 된 거를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해 난 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 생각 안 하고 수익 난 걸 팔려고 한다 이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려는 습성이 있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내리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심리가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는 습성이 있으면 그걸 냅두고 그걸 오히려 추매하고 방향성을 밑으로 잡은 주식을 빨리 던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샀는데 10% 손해보고 10% 수익 봤어. 그러면 손해본 종목을 딱 던져야지 주식의 속성상 방향성 때문에 110원 된 게 120원 되고 130원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30원 됐어요. 그러면 90원 두 종목을 샀는데 90원 된 거를 내가 10원 손해보고 딱 손절했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이 오르는 종목이 120원, 130원 되면은 내 계좌 총액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반대로 해요. 110원 된 걸 팔고 90원 된 거를 못 팔아요. 그리고 그게 80원, 70원 되게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0원 된 걸 110원에 팔아갖고 10원을 이익 받더라도 여기서 반대편 내려가는 주식을 손절을 못 했기 때문에 20원, 30원 손해를 보면은 여기서 수익 난 거 까먹어도 결과적으로 내 계좌는 20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걸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하는 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랄까.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심리를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뭐 고수들이 굉장히 막 분석력이 뛰어나고 전망을 잘하고 이래서 고수가 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이렇게 좀 무조건 딱딱 찍어서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야지 거기에 운이 더해져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유튜브 소위 고수라는 분들 쭉 보시면은 그분들이 언급하거나 아니면 뭐 추천해주는, 심지어는 추천까지 해주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종목이 다 맞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급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종목에서 자기의 어떤 노력에다가 이제 운도 상당히 작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방금 얘기한 거 제가 사람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지켰다는 데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슈퍼개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손실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라도 당장 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 흐름을 쭉 살펴보고 이거는 안 오를 것 같아 싶으면은 손실을 나더라도 그걸 딱 손절을 끊고 그 돈으로 오르는 종목을 옮겨 타시는 그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그러면은 계좌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손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장 열릴 때 자기가 이제 만약에 종목 중에 그렇게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 손실을 좀 계속 보고 있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종목들 과감하게 손절 한번 해보세요. 손절해 보시면은 계좌가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손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